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1,080원 정도가 강한 지지선으로 인식이 됐던 터라 여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나 하락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1,080원대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1,07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 오늘도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1,100원이 깨지면서 네. 이제 시장의 어떤 환율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바탕 좀 균형이 깨지면서 환율이 1,080원까지 굉장히 빠른 하락 속도로 내려왔고요. 1,080원 부근에서는 당국이 강한 개입에 대한 경계 심을 심어줬고 예. 또 단기적으로 환율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과매수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수출업체들 매물이 나오고 있고 대외적인 여건이 환율 하락에 우호적이다 보니까 일단 1,080원 부근에서 단기적인 균형이 형성됐습니다만은 일단 어제 환율이 1,070원대로 내려선 거는 주말 동안의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와 그다음에 최근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부분과 엔화 약세가 재개되면서 N1 숏플레이도 이제 가세를 했던 그런 네. 부분이 환율이 1,070원대를 진입했던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무엇보다도 중국 경기 개선이나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상 흑자 등 그 환율 하락의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1,080원 하향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지지선을 찾는 작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언급을 강하게 하는 등 예. 대외적인 정부의 그런 의지와 함께 대외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랄지 미국의 재정 절벽, 그다음에 유로존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속도는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잠시 또 해주셨듯이 외환 당국이 계속해서 고강도로 방어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방어 의지를 또 밝혀왔고 앞으로도 또 더욱더 적극적인 방어 정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1,100원이 깨지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기도 했고 네. 또 규제 쪽으로는 지난달 말에 선물한 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존 한도보다 25%가 축소된 외환지점 150%, 국내은행 30%의 그런 규율을 내놨고요. 지금 어제 환율이 1,080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실 이전에 선물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추가적인 자본 그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었는데 네. 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국내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을 어떤 산정하는 기준을 그동안은 월 단위 산술 평균, 월 평균으로 내다가 그 일 단위로 체크를 하겠다라고 보다 강화된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NDF 거래, 즉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이 아무래도 여괴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괴의 NDF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래를 좀 규제하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일단 국내 은행들이 NDF 거래에 따른 선물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한도를 이제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대책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환율 하락을 추가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1,070원대로 내려앉은 배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선진국의 경쟁적인 또 통화 팽창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또 추가로 이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 미 달러가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은 이제 FOMC가 다가오다 보니까 예. 거기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가 달러와 약세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자산 규모를 어떻게 늘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도만 해도 FRB가 가장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오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유로존에서
자산 규모 급증세가 나타났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BOJ 중심의 자산 규모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 내년 초에 유로존의 추가적인 금리나 그다음 BOJ 국채 매입 한도 추가 확대 이런 부분들이 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선진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또 유동성 장세에 근간을 제공하는 그런 흐름 자체는 뭐 크게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따라서 좀 환율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마감을 하는 대신에 이제 새로운 그 국채 매입을 하는 4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의견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러화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FRB가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강조를 통화정책과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개선이 되긴 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월 데이터를 하향 수정을 했고 또 구직을 포기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 내용적으로 좀 안심할 단계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FRB도 계속해서 좀 경기를 확장시키려는 그런 통화 완화 정책 기조는 지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또 정리를 또 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강세에 따라서 내년도 또 수출 기업들에게 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워낙 강세 기조 자체는 예. 유지가 된다. 대신 대외적인 여건이 좀 문제다라고 했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큰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워낙 강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도 내년도에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 BOJ 양적 완화입니다. 그렇죠. 예, BOJ가 보다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에 나서게 되면 이 부분이 엔화 약세 또 우리나라 환율에는 엔원 환율의 하락을 통해서 원화 환율을 더더욱 좀 강세로 만드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 상반기 중에 좀 원화에 대한 강세 압력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달러의 전반적인 강보합 기조 그다음에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균형환율 수준 근접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 의해서 경상흑자가 다소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환율은 상저하고의 그런 패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외환시장 전망까지 또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성선물의 전미영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